자, 조합입니다. 자, 조합은 첫 번째, n개를 뭐라고요? 순서와 상관하지 않고. 자, 앞에서 순열과 차이는 이거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r개를 택해요. 그럼 우리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운데 c가 있고요. n은 전체고 그 중에 선택하는 게 r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r은 절대로 n보다 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를 연산하는 법을 다음처럼 정리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죠.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해가 잘 될까요? 계산하려면, 당연히 이 기호도 이해해야겠지만, 보시면 이쪽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시면, 자, 우리가 3시 만약에 2를 할게요. 자, 이걸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n 팩토리아, r 팩토리아,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아, 그 다음에 n 팩토리아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2가 있죠. 그럼 여기다 2 팩토리아를 써요. 자, 보시면 여기 3이 있죠. 그리고 2가 있네요. 그러면 3에서 시작해서 2니까 몇 개? 2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5 컨비네이션 3, 5C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3이 있죠. 그럼 여기는 3 팩토리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일단 5부터 시작해요. 3이니까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있는 것처럼, 자, 0개를 택하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에서 전체를 택하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에 별 표시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자,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죠. 근데 여기 뭐죠? r. 여기는 n-r.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n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관계를 성립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조합이네요. 자, 조합이란 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몇 개? r개를 택하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라고 읽기도 하고 때로는 C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시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결국은 4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죠. 결국 뭐죠? 1하고 2, 1하고 3, 1하고 4. 그 다음에 뭐요? 2, 3, 2, 4, 3, 4. 그럼 몇 개요? 총 6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조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조합을 다 했으면 결국 이 얘기 뭘까요? 4장의 카드 중에 몇 개? 2장을 선택하는 거니까 4장 중에 2장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쪽에 2가 있으니까 이 팩토리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죠. 그럼 4 곱하기 몇 개? 2개. 그러면 이 팩토리아는 2죠. 그리고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니까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순서 나열할 때는 n개 중에 r개를 택해요.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r개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r개를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기호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함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일단 뽑아요. 그리고 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호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계산법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2가지가 있죠. NC0하고 NCN. 자, 이 경우는 그냥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0개를 뽑는 경우나 전체를 뽑는 경우나 몇 가지 경우다?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수에 성질되어 있는데요. 5개 공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뭐다? 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다음과 같이 3개를 뽑는 경우가 나오고 이거를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뽑히지 않은 공이 있네요. 자, 뽑히지 않은 공이 있어. 몇 개야? 총 5개 중에 2개가 뽑히지가 않았어요. 그럼 마치 우리는 뽑은 경우만 찾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뽑히지 않는 공만 제거하는 경우도 결국 뭐가 될까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란색 글씨가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방법의 수는 2개 뽑지 않는 경우의 수 어떻다고요?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5C3은 결국 뭐가 된다? 5C2와 같아지고 보시면 3하고 2하고 2개를 합하면 얼마가 돼요? 5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 결국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통해서도 조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들어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8C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n에서 r을 빼주고 그리고 r 팩토리아 그 다음에 전체 8 팩토리아 써 있는데 자,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자, 보시면 5 팩토리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렇게 넘어가 볼게요. 8C5니까 5 팩토리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이 나오네요. 그러면 8 밑으로 몇 개? 7, 6, 5, 4, 5개 이렇게 정리해 주죠.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5, 4, 3, 2, 1이고요. 8, 7, 6, 5, 4니까 5하고 4, 5하고 4 지워지고요. 3하고 2가 6이니까 6 지워지니까 7, 8에 얼마죠? 56.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계산보다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기억은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더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도형의 개수인데요. 자, 지금처럼 6개의 간격이 있는 도형 연결해서 직선의 일단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가지 경우가 있죠. 두 직선을 이렇게 서로 일직선상에다 2개만 두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이렇게 3개를 두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보신 이와 같이 직선의 개수는 일직선상에 3점 이상이 있으면 달라지게 되므로 어떻게 된다?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주의해서 조합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6개의 점을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연결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는 돼 있죠. 자, 우리가 선분의 개수는 뭔가 했더니 직선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직선이라는 건 점 2개만 연결하면 직선을 선분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6개 중에 몇 개? 2개를 선택해서 15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 일직선상에 있는 3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을 모두 빼야 돼. 왜? 요렇게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뭐죠?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총 2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직선에 있는 점 중에 1개의 직선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를 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1가지씩 꼭 2개를 일단 더해 주셔야 된다.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푼다는 건, 자, 경우의 수를 푼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은 수식으로 그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이해하지 않고 수식을 대입하시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처럼 실제로는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평행선이 3개와 세로 방향 4개가 서로 만날 때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평행사변을 정의하여, 자, 두 쌍은 서로 평행한 직선의 평행사변을 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방향에서 2개, 세로 방향에서 몇 개? 2개를 택하면 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3개의 선 중에 몇 개? 2개. 4개의 선 중에 몇 개? 2개를 택하면 된다.
말로 이해하고 어떻게 써요? 수식으로 정의하니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보시면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와 삼각형의 개수와 평행사변형인데요. 보시면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삼각형은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고 평행개수는 각각 이렇게 두 개씩을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